김건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셨군요, 여사님. 내가 봤을 때 김건희는 별명 하나 붙여드리고 싶어요. 불가사리 같아요. 불가사리.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 요거 이제 검찰이 제출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샤넬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그거는 디올백 쪼매난 파우치 네, 작은 300만 파우치. 원짜리 그게 동영상이었고 네. 그 전에 샤넬 화장품 보낼 때 네. 샤넬 화장품 사진을 보내니까 한번 오세요 이렇게 됐다 이 이야기 맥락인데 어찌됐건 그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하고의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사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날 만나면서 맨입으로 오라고? 그 처음에는 그게 맨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가 이렇게 딱 뭐 책 같은 거 주거나 무슨 뭐 기념품으로 네. 왜 우리도 가끔씩 이제 저렴한 뭐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굿즈 네. 같은 거 네. 그거 뭐 가격으로 따지면 몇만 원 하겠어요? 그런 거 싫고 그래도 뭔가 가격이 좀 나가는 걸 보내주면 하더라 이건데 그렇죠. 요거는요 그 김건희 성대모사가 되시는 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제가 최재형 목사 성대모사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직접 보고 하시면 돼요. 내가 보내드렸잖아. 네, 알아. 스탠바이 됐죠? 네. 자 주중에 연락 주신다 하셔서 기다리는 중이옵니다 라고 샤넬 화장품 사진을 딱 보냅니다. 새벽 12시입니다. 네. 그냥 평범한 만남 인사이고 말씀하신 대로 티타임 기대하고 가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청탁이나 그런 게 아니고 요란하게 떠버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했더니 아이고, 이번 주 일은 너무 꽉 차 있네요. 언론 보셨으면 아쉽겠지만요. 일요일 저녁 어떠세요? 아니면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일 2시 정도 어떠세요? 티타임. 아니 그게 점을 이상하게 찍는단 말이야. 되게 거슬려. 점대로 하면 론 보셨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언론 보셨으면 아쉽겠지만요. 여기도 캬트도 한번 해야 돼요. 이건 카톡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여사님 혹시 그냥 이번 일요일 저녁에 뵙는 건 어떠신가요? 월요일 낮에 가면 시위대들의 눈에도 띄고 부담이 갈 것 같고요. 일요일 저녁이 편할 거는 같아요. 제가 일요일에 서대문에서 하는 강연 일정을 모두 마치면 5시 정각이 됩니다. 5시부터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월요일로 해놨는데 시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일요일도 일정이 있네요. 그럼 월요일 그 시간에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몰입하지 마. 너무 몰입했어. 그럼 월요일 그 시간으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만남은 보안 부탁드립니다. 보안. 네. 자, 다음에 아이고, 언제 사무실 한번 오죠. 좋죠. 그러게요. 전 내일 토요일이 사무실 들리기 좋고요. 코로나가 끝나가니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강요 요청이 들이와서 좋네요. 토요일 시간 어떠세요? 아이고, 제가 건강검진이 있어요. 미리 날짜 말씀드릴게요. 저 건강검진일까요? 어디 시술을 하러 가시나? 티타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찮으시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언제 한번 대통령님과 맥주 한잔 시원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김혜영 목사가 저 이제 좀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네. 대통령은 소주 좋아하는데? 아니. 생각보다 일정이 많아.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당연하지요. 시간 조금 여유 되실 때 되면 좋죠. 좋죠 같은데 졸졸하고 썼죠. 아무 때고 상관없어요. 다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은밀하게 전달만 해드리고 싶어요. 전혀 제가 정보도 없고 방법을 모르니. 언제 사무실 한번 오시면 좋죠.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그 샤넬 화장품을 보여주고 부담 갖지 말라고 하니까 언제 사무실 한번 오시면 너무 좋죠라고 좋죠. 답을 했던 겁니다. 샤넬 꼭 갖고 오세요. 자, 다음. 전 월요일이 좋습니다. 2시에 뵙는 걸로 할게요. 일요일은 큰 교회인 세길교회에서 6.25 기념 11시 예배 설교와 2시에 강연이 있어서 힘들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뵐게요. 사무실 주소는 어디? 우리 저기 직원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서초동으로 가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크로비스타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거기 그 삼풍백화점 있죠?
그 자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품백화점이 있던 자리라는 이야기. 아니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와, 그러니까 진짜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 들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샤넬 화장품을 보여줌으로써 네. 실제로 김건희를 아련하는 그 지점. 네. 그 후에 나중에 더 큰 게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쪼매난 파우치였던 디올백 3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등장하는. 한 번 더 있었어야 되는데 에르메스 같은 걸로. 에르메스는 네. 좀 너무 서울의 과한가요? 소리가 하기엔 너무 커. 2~3천만 원짜리를 서울의 소리가 어떻게? 어디 막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큰 곳에서. 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네.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카톡이 남을 거고 이 사람을 100%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게 언제 오픈될지 모르지 않을까요? 저도 남이랑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게 죄의식이 전혀 없다. 그동안 이렇게 검찰총장 시절부터 혹은 그 전부터 이렇게 받아오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맞죠, 대통령까지 맞죠. 됐으니까 이제 이거 마치 입장권 같은 느낌이랄까? 샤넬 정도 그지, 돼야? 입장권. 네. 근데 뭐 그때 우리가 동영상에도 봤지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얼마나 해먹었을지 난 너무 궁금한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특검으로 밝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 작업을 인수위 때부터 하잖아요. 예.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음. 전 그게 두렵습니다. 지금 뭐 한국 아프리카 네. 무슨 뭐 그 정상회의들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또 기어 나옵니다. 국민 조롱하듯이 기어 나옵니다. 거기에는 실제로 그 뭐 부인들도 왔나요? 아프리카 정상 부인들? 특히 아마 김건희는 되게 굉장히 열받아 있을 거야. 아니 내가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왜 또 일로 와가지고 나 해외 못 가게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 주장대로 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 네.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최혜병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라고 일단 부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의 소리가 또 깠어. 구체적으로 누군지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실 직원이 전화를 했다. 보훈부랑 연결해 줬다. 네. 그 김창준 예, 김창준. 전 하원 네, 의원 맞습니다. 요런 거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대가성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국가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본인의 공무와 직접적인 상관없는 일들을 대통령 영부인 권한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시켰다는 이유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 기관과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댓글창에 나는 그냥 시민님께서 푸나님이 명품 한번 주시죠. 지금은 내가 이제 막 어떻게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님 팬입니다. 막 이렇게 막 또 신분을 또 쌓아. 이명수 기자랑 통화한 것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또 잘 넘어가요 또. 네. 그리고 하는 말 다 하잖아요. 근데 김건희가 굉장한 경계심을 갖겠죠. 네. 내가 아는 척을 하면. 그렇죠. 알지 않을까요 이미? 뭐 목소리 알 가능성이 높죠. 네. 참. 저 번호 아는데 김건희 여사. 전화해서 언니 나야. 요새 힘들지. 막 이렇게 해볼까. 언니 소주 한잔 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극도로 조심을 할 테니까 네. 이제 그게 안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자, 샤넬 화장품 사진을 보내자 한번 오시라. 드디어 샤넬 화장품을 매개로 해서 아련하게 되었다. 네. 더 큰 맥락으로 이야기하면 관저를 핑계로 관저 공사를 핑계로 조금 더 나아가면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 대통령 관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래서 뭐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처음에 결정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생긴 게 그거잖아요. 그때 뭐 저 하얀 수염을 가진 사람이 왔냐 안 왔냐 그 논란이 이제 네. 부승찬 국회의원을 네, 만든 상황이 맞습니다. 됐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임장하듯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뺐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사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평당 2천만 원 들여서 내부 공사를 해요. 그때도 그게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공사가 끝났다라고 보도가 나온 지 5개월 넘도록 들어가질 않아요. 안 들어갑니다. 네.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다 해 드신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들을 보면 아크로비스타 밑에 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을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네. 그 청와대 직원들이 실제로 김건희한테 주는 선물을 포장을 뜯으면 네. 김건희가 어루만지면서 그 이야기 우리가 어제도 해드렸습니다만 네.
보통은 기본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아주 친한 사이 아니고서 바로 안 뜯어봐요. 근데 심지어 지금 이분은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아따 신난다고 뜯어보는 거 물론 뭐 비서 시켰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예의가 사실 아닌데 그거 보고 또 이렇게 말했다잖아. 얼마나 그 말 하나하나 천박합니까? 뜯어보 오라 샤넬 화장품 향수야. 보통 이제 샤넬을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못 쓰죠. 근데 기껏해야 향수 조그만한 거서 한 번씩 뿌리는 거 만약 정말 쓴다면 근데 거기 화장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아 뭐 한국 사람 특히 동양 사람은 샤넬 화장품 이거 잘 안 쓰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목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저- 우리 네. 우리 부인이 네. 우리 와이프가 사줬다. 어. 어머 사모님 안목 안목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진짜 부끄러워. 아니 그리고 뭐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은 샤넬 안 쓴다고 근데 아니 쓰는 사람도 있어 자, 비싸서 못 쓰는 거지. 그다음 한번 가봅시다. 검찰이 대국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보도가 나왔었죠. 김건희 디올백 수사 부장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대면 보고했다. 저기는 이 한 단계가 더 있잖아요. 네. 중앙지검장이 한 단계 더 있어요. 그렇죠. 대면 보고했다. 오늘 나온 이야기는 이원석이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것이다. 이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저는 생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완전히 틀어져서 윤석열을 향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김건희 수사를 하는데 김건희를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면 결국 민주당이 특검을 할 테니 네. 소환 조사를 통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환 조사에서 뭐 얼마나 건질 게 있겠어요. 물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거다라고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검찰도 알리바이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향한 수사라기보다는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수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속지 마시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키우는 언론은 조중동입니다. 네. 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으니 네. 특검은 그만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과 국힘이 입이 마르도록 하는 말이 항상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걸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거니까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죠. 지금 또 검찰총장이 대면 보고도 직접 받으면서 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서 또 특검법을 거부하려는 시츄에이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주희한 민정수석 임명 자기보다 막 6년인가 뭐 선배를 임명해갖고 막 중앙지검장 막 그러니까 말 잘 들은 놈 잘 골라가지고 임명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혜병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직접 그냥 가족 일이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탄핵을 막기 위한 용도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쉽게 이게 되겠느냐. 왜냐하면 저 고가의 명품백 수사에 관련해서는 김건희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무혐의냐 아니냐는 대가성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진 건 없다. 대통령실 직원이 전화를 했지만 이루어진 건 없다. 이 논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 보고 나는 정말 개빡치더라고요. 뜬금없이 진짜.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수사도 없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인도 가는 비행기 전용기에서 6천만 원짜리 뭘 먹었다가 한번 기내식을. 튀어나오더니 네. 그걸 주장한 건 배현진이에요. 갑자기 윤상현이가 인천 동구 미추홀굴 저 윤상현이가 김정숙 특검을 발의를 해요. 그러면 뭐 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 상황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특검은 야당이 발의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못 믿어서. 그렇죠. 근데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특검을 툭 던진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거죠. 특검이 갖고 있는 기본적 속성과 목적이 정확히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여러 권력이 들어가서 실제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고 김정숙 여사님도 지금 그냥 민간인이에요. 아니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냥 검찰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굳이 특검까지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윤상현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윤석열 검찰을 못 믿어. 그러니 특검해야 되겠어. 물론 통과 가능성은 1이에요. 네.
얘네 의석이 108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윤건영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여사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하려면 윤석열, 김건희 기내식 비용도 공개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 네. 그 뭐 술값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근데 실제로 이게 기내식 하면 우리가 밥만 먹는 것만 생각하는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1호기가 뜨려면 그 안에 내부적인 뭐 약품이라던가 그걸 따라오는 직원들, 그러니까 응급 처치하는 뭐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다 계십니다. 이런 거 다 해서 비행기 타는 그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비용일 거라고 전 봐요. 기내식만 6천만 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예, 예. 기내식만 따지면은 10분의 1도 안 나왔을 거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있어. 견적을 뽑잖아요. 대한항공한테 어떻게 보면 임대에 가까운 네, 건데. 임대입니다. 네. 견적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항목을 보고 지금 배현진이가 깐 거예요. 네. 기내식 항목이 6천만 원이 넘었다.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윤건영 의원 말처럼 엄청 많이 썼어. 그럼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거잖아요. 네. 뭘 어마어마하게 먹었나 보다라고. 근데 그 항목에 들어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세부 항목은 몰라. 근데 많다면 그러면 김건희하고 윤석열 얼마나 먹었는데 네. 이 비교를 해줘야죠.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예 그걸 안 하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를 막 건드려가지고 뭘 먹었길래 기내식에 6천만 원어치나 먹었냐 이런 식으로 거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준석도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생쇼다. 윤석열 순방에 술자리 비용을 까야 된다.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저 부산 엑스포 유치 그러면서 재벌 회장들이랑 호텔에서 술 처먹고 네. 폭탄주 말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비용은 안 깝니까? 맞습니다. 저 세간에는 진짜 윤석열이 특활비로 술을 그렇게 사 먹는다, 비싼 술을 사 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다 공개해야죠. 순방비는 특히 외교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공개를 해야죠. 이번에 그 인도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던 건이 저쪽이 주장한 게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셨잖아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99%는. 근데 문재인 정부 악마와의 일부가 동요를 하니까 저런 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인도 타지말 방문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 시절에도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그 당시 야당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관련된 자료 다 제출하고 다 해명하고 다 아마 의혹 다 해소했었어요. 이미 정부에서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저런 브리핑 자료도 내고 했었어요. 그 당시 인도 타지마할에서 실제로 모디 총리가 김정수 여사한테 와달라고 부탁하고 초청한 거 그런 거 다 증거 자료 다 냈었어요. 근데 다 끝난 일을 다 알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물타기. 예.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윤상현 의원이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당권 경쟁을 하고 싶어서 맞죠. 윤석열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죠. 나 그 김건희와 더불어서 김건희 맞불 작전으로 이렇게 특검 낼게라는 보여주기식인 거죠. 네. 윤석열이 작년 1년 동안 순방에 쓴 비용이 578억 원입니다. 네. 이것도 특검 한번 해볼까요? 예, 예비비까지 더 했죠. 네. 네. 뭘 얼마나 666억. 썼는지 특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리고 578억. 심지어는 그때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본 거 그 비용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비용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전에 부산에 횟집 가가지고 무슨 사무라이처럼 국민의 응원도 쫙 놔두고 그것도 뭐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광수산이었던가요? 네, 일광수산. 네.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윤상현이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못 믿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김정숙 여사를 봐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특검을 발의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수사하는 검찰이 권력으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야당이 야 이거는 그러면 국회가 수사할게. 국회가 수사할게가 사실은 그 특검인 거잖아요. 네. 이 논리를 싹 제거한 뒤에 김정숙 악마와 통과 가능성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문 대통령 그 일정이 안 나오니까 김정숙 여사를 보내주십사 해서 그때 당시에 그 통일 신라 시대 유물 뭐 이런 거를 네, 네. 가져오고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 이제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 허황우 관련된 무슨 공원이 그 인도에서 생겼고 그게 좀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그 허황으로 이어진 그런 깊은 역사적인 그런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공식 국빈 방문했을 때 대통령한테 미리 요청을 한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네. 게 있어요. 중국 시장 넘어 인구가 인도가 더 많아졌어요. 네.
한국한테는 황금 시장이 된 거예요. 근데 한국 정부하고 윤석열 그러니까 한국 정부하고 인도 정부가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시장이 생기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단순하게 전용기 타고 인도 영부인 혼자 갔다 오는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아니 그래서 특검하면 뭐 인도 뒤질 겁니까?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홍수진님 고맙습니다. 분노의 치질님 이분 또 이름을 또 뒤에 바꾸셨네. 지금 국민은 사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대통령 마누라 카톡 내용 보면서 열받고 있는 국민들 진짜 나라가 코미디도 아니고 국민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네. 참 어느샌가 새날이 윤석열 전문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진영 방송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같은 뭐 개막장 정권이 들어서면 날이면 날마다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한 가지라도 칭찬할 만한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언론에서 하겠습니다. 보도도 안 되잖아요. 네. 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